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분 나오셨으니까 말이죠.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어요. 안철수 대표의 출마 선언, 대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최재성 전 수석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캐스팅 보트를 많이들 얘기를 하죠. 네. 우선 객관적인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가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그 지지율 정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봅니다. 다만 소위 이제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후보 단일화, 혹은 연합 이런 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그 분위기가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도 이제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단일화 여부에 좀 신경이 쓰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아니라고 이제 지금 부인하고 네. 완주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정권 교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변수는 있다고 보고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단일화 여부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인가요? 안철수 대표는 그래도 완주를 목표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단일화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던데요? 그럼요. 단일화가 아주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제 단일화를 통해서 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분위기를 훨씬 더 우리에게 그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기 때문에 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각오로 시작을 해야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그동안 대선 출마할 때 다른 어떤 때보다 아마 스스로는 더 강한 그 결심을 하고 나왔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만약에 지게 되면 자신의 정치적인 희망이 없다 하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뭐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진심이 어떻게 되었던 실제 각오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온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안철수 대표에게 그저 뭐 몸값 높이려고 왔구나, 뭐 또는 우리하고 좀 협상할 때 협상력을 좀 높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접근해서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완주할 경우에 어쨌든 중도 보수 성향의 유권자 표심이 나뉘어질 수 있다. 초박빙의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대선에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완주한다면 국민의힘에는 상당히 악재다.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물론 안철수 대표가 우리하고 단일화한다 해서 안철수 대표 지지자들이 모두 우리 당으로 온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그렇지만 안철수 대표가 조금 우리 진영 사람들, 우리에게 투표를 할 수 있는 분들까지도 포섭을 해서 계속 그 대선 국면에서 있게 되면 결국 그 우리 후보를 또 공격해야 되고, 특히 이제 약간의 그 지금 우리 당의 당내 경선 또는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 지금 이탈한 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분들을 모아서 또 제3지대에서 몸집을 키워가면 사실은 그 안철수 대표 자체의 지지율도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뭐 10%를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중도에 그 사퇴하거나 또는 우리와 단일화를 해갈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와 뭐 지금 우리 당의 대선 주자들은 뭐 공동정부 이야기도 하고 뭐 어떤 뭐 요구 조건도 들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것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갖고 반드시 단일화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성 전 수석님 혹시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준비한 걸 좀 보고 나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2007년부터 2012년, 2017년 이 대선 결과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그때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먼저 2007년 한번 볼까요? 저 당시는 뭐 한나라당이 이길 것이라는 예측이 워낙
압도적이었던 상황이긴 한데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명박 후보가 48.67. 그 이명박 후보가 불안한 후보다. 도덕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합니다. 15%를 넘겼어요. 저 나라로부터 선거 비용 다 보전 받았죠. 15%를 넘겼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그러면 보수 성향표가 48.67에 15.07하면은 50, 63, 한 64% 정도가 당시에 나왔던 거고요. 정동영 대통합 민주신당 후보가 26.14, 그다음에 문국현 권영길 민주노동당, 정의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죠. 다 합쳐도 30한5 정도 됩니다. 이때는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였었죠. 그다음 2012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3명이 더 있어요. 그런데 강지원 변호사 등 나머지 3명의 후보는 0. 몇 %, 의미 없는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사실상 단일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주요 정당의 단 2 후보만 맞붙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박빙이었죠. 51.5 대 48.02. 자, 지난 2017년 대선 한번 가볼까요? 이때는 역시 단일화가 안 이루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득표율이 41.08.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지금으로 보면 다 같은 보수정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45, 51, 52% 정도 됩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또 독자 출마를 했어요. 이 표를 뭐 진보 진영 이렇게 합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과 정의당 득표율이 47점 얼마 정도 되고 보수 성향표가 52점 얼마인데 저게 단일화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이렇습니다. 사실 예전에 이제 노무현 정몽준 후보의 경우 그리고 또 DJP 연합이 있죠. 그건 단일화가 아니고 연합이었죠. 산술적으로 당시 여권 산술적으로 상대방의 지지세를 넘을 수 없을 때 비슷비슷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후보들이 하는 것이 그게 소위 말해서 이제 파괴력 있는 네. 또 판을 그야말로 이제 변동시킬 수 있는 그런 단일화인데요. 그런 단일화와 낮은 지지율에 있는 후보를 대선 분위기를 좀 유리하게 갖고 가기 위해서 단일화를 하는 경우하고는 좀 구분이 돼야 되는데 네. 이번 대선 이제 내년 대선은 여야 어느 쪽이든 비슷한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아마 후자에 해당될 겁니다. 따라서 이제 변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라는 냄새를 풍기는 순간부터 의미 있는 지지율을 확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캐스팅 보트라든가 공동정부라든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데 오히려 가치가 없어지는 이제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안철수 후보가 독자적으로 약진을 해서 상당 정도 지지율을 획득했다 그러면 그것은 단일화가 된다면 상당히 이제 파괴력이 있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요. 이건 여전히 가변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 말씀 들어보면 일종의 모순이에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유의미하지 않고 무의미하다면은 그 단일화는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별 파괴력은 없을 것이고 유의미한 여론조사상의 지지율을 확보한다면 그때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파괴력이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의미한 지지율을 기록한다면 안철수 후보가 더더욱 아까 말씀하신 거는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희박하다. 이렇게 전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이루고 나면 2012년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후보, 박근혜 후보가 1대1로 붙었을 예. 때 그때가 사실 우리나라 이제 88년 이후에 민선 대통령 체제가 되면서 87년 대선 이후에 처음으로 1대1 구도가 그렇죠. 정립된 때거든요. 이번 대선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완주하겠다. 그런데 이제 뭐 어쨌든 예. 그렇게 되면 그 보통 그때 당시 가장 우파가 단결하고 또 진보 진영도 단결했을 때 그때 당시 우리가 3.5% 앞섰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은
사실 뭐 지방 권력도 대부분 뺏겨 있고 또 뭐 여타 그로 인한 뭐 사회 단체 또 뭐 언론 환경 이런 것이 그때보다는 나쁜 상황이거든요. 최대한 우리가 모을 수 있는 것이 결국 3.5% 정도 이기는 국면인데 안철수 대표가 독자 출마를 했을 때 우리 쪽의 타격이 조금 더 크다고 보면 1대1 정립을 해도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와 같이 가야 되고 만약에 독자 출마를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유권자들이 좀 느슨해져서 마치 2012년 대선이 아니고 1987년도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처럼 사자 대결 구도처럼 흩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그 위험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 협상 내지 단일화의 노력을 끊임없이 해가서 성공을 시켜야 되고 만에 하나 독자 출마가 되더라도 우리의 그 어떤 단일화 의지는 계속 국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단일화라고 하는 말이 대선 때마다 늘 나오는데 말이죠. 물론 총선 때도 지역 단위의 단일화 이야기가 많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국민들이 노무현 정몽준 두 후보의 단일화 이후에 단일화에 대한 학습 효과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전만큼의 어떤 감동이나 뭐 큰 영향 이런 것들은 아니지 않느냐. 단일화의 효과가 그만큼 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조금 더 살펴봐야 네.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경우에는 주로 진보정당하고 총선 혹은 지방선거 때 부분적 연합 같은 거를 했거든요. 근데 기시일 그것을 정확하게 조사한 사례는 없지만 그러면 당연히 진보정당 지지자들이 전부 민주당 후보를 찍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이제 분석들이 있어요. 2012년 지금 기억나는 장면이 그 당시 이정희 후보인가요? 그래서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해서 저는 나왔다라고 하고 중도에 사퇴 선언하고 그만뒀는데 그게 오히려 아까 한 3%포인트 정도 표차가 났는데 문재인 당시 후보의 득표에 그렇게 도움이 됐을까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죠. 이제 그거는 하나의 이제 이 대선 후보 토론회라든가 또 이 당시 이정희 후보의 주장의 이제 정치적 효과 이 측면에 대한 거고요. 실제로 단일화가 됐을 때 그러면 단일화된 후보로 이 상대방 단일화 대상이었던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후보를 이제 포기한 그런 경우 지지자들이 다 이전될 것이냐 이동하느냐의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에는 계급 배반 투표적 이 성향을 가진 분들이 이제 이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분들이 오히려 보수 정당으로 이제 가는 경우들도 왕왕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따라서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액면 그대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그대로 국민의힘으로 단일화가 되면 이전될 것인가의 문제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다만 소위 말해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아주 가파른 승부가 예상되는 내년 대선에서는 그 대선 분위기를 굉장히 유리하게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될 것이다 이런 거고요. 이 독자 지지율을 안철수 후보가 상당 정도 확보가 되면 단일화되지 않을 것이다. 단일화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김재원 최고님이 굉장히 지금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만약에 끝까지 완주하지 않을 거라면 지지율을 독자적으로 상당히 높이는 데 굉장히 진력을 할 거고요. 그것이 공동정부나 혹은 캐스팅 보트 역할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과정이라면 단일화의 전제가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오히려 상당 정도 혹은 의미 있는 지지율을 확보했을 때 가능한 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이제는 이해가 좀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어제 이 단일화와 관련한 질문 받고 어떤 얘기했는지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도 하차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매번 아닙니다. 저는 당선을 목표로 나왔습니다. 제가 정권 교체할 겁니다. 뭐 공동정부 언급도 했고 유승민 후보 쪽에서도 단일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저는 당선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여야의 인재를 골고루 등용해서 쓰겠습니다.
안철수 대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국민의힘 뭐 각 경선 후보들은 안철수 후보와 연대하겠다, 내가 친하다,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조금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무운을 빕니다. 짧게 한마디 하고 말았는데 말이죠.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